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우리 강의가 이제 오픈하고 나서 애들이 찾아와서 인사도 해주고 또 이렇게 열심히 작심 퀴즈도 푸는 거 있지? 그래서 우리 작심 퀴즈 애들이 가끔 정답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정답은 나에게만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풀고 나서 작심 며칠 이거 맞나요?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글 남겨주면 이렇게 잘 풀었으면 오케이 정답입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 하고 내가 하나씩 댓글 달아줄게. 근데 이 작심 퀴즈 푸는 게 진짜 대단한 게 다음 사진 보면 나도 늘 이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 촬영을 하거든. 오로지 마음속에는 얼른 집에 가고 싶다 그 생각뿐이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도 오죽하겠어. 사실 집에서 인강을 듣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정말 초능력을 발휘해야 가능한 일이잖아.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서 노트북이든 핸드폰이든 켜가지고 공부하려고 교재 준비해서 책상에 앉기까지가 정말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내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다 듣자마자 훅 끄고 집에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문제 더 푼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근데 그 한 문제 딱 푸는 그 시간이 정말 너희들한테 엄청나게 큰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거야. 특히 우리 그렇게 퀴즈에 나오는 작심 퀴즈로 넣은 내가 문제들이 다 올해 따끈따끈한 연계 기출 문제거든. 그래서 연계 교재 문제들이니까 꼭 그 시간만큼은 한 번만 더 잠깐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이렇게 꼭 참고서 너희들이 풀어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등차 수열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났었지.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푸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에 갔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알파가 더 작다 그랬고, 근데 그 숫자 1, 알파, 베타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다 그랬어. 나 숫자 3개 나왔어. 그리고 등차 수열이래. 나 그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 등차 중앙. 우리 가운데를 가지고 2배 한 것은 양옆에 거 더한 거와 같다. 알파, 베타에 관한 식 하나 찾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저 알파고 베타라는 거 방정식의 근이었잖아. 저 방정식 한번 가지고 와보자.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nx에다가 더하기 4에 n-4 얘가 지금 0이었어. 나 방정식의 근이 지금 알파고 베타야. 나 방정식의 근거하고 싶어. 당연히 뭐 해봐야 돼? 그치, 인수분해 해봐야 되지? 그래서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가운데가 합자리고 끝자리가 곱자리였어. 나 처음부터 부호 잘 못 맞춰도 괜찮아. 나 요거 하나씩 곱만 쪼개보고 그 다음에 부호 맞추자. 나 뭐 2개 곱했는지 봤더니 4하고 n-4가 곱해져 있고, 나 마이너스 n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지. 그리고 그 2개 가지고 플러스 나왔다는 얘기는 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 확인 한번 해볼게. 나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4 거기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만 남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x-4 하나, x-n-4 하나는 0이었겠다. 따라서 근이 2개가 나와. 나 x는 4이거나 또는 그 x는 n-4였던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문제는 n의 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2개 중에 작은 게 알파인 건 알지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지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돼? 그치, 케이스 나눠 풀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우리 나눠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식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알파가 4이고 베타가 n-4인 케이스야. 나 이 2개가 어우러진 식 맨 처음에 찾았어. 등차 중앙 이용해서. 나 거기다가 대입해보면 알파의 2배는 베타에다가 1 더했어. n-3하고 같다. 따라서 만족하는 애는 뭐 나오냐면 11인 거지. 나 뭔가 특별한 거 없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해보자. 나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베타가 4인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알파가 n-4인 거야. 우리 등차 중앙식 봤더니 알파의 2배, 즉 n-8은 누구하고 똑같냐면 베타에다가 1 더한 거니까 5하고 같았어야 돼. 그러니까 2에는 13이 되고, 그러니까 n은 지금 2분의 13인데 얘는 조금 문제가 생겼겠다. 우리 저 n이라는 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그치? 자연수. 나 2분의 13은 자연수 아니잖아.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 탈락. 진짜 n은 11이었네. 그래서 우리 문제는 n의 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11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단계는 뭐냐면 맨 첫 번째식 만드는 거야. 지금 3개의 숫자를 주면서 등차 수열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 이용해서 등차 중앙식 만들어야 되고 방정식의 근이 지금 알파하고 베타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원칙이지. 방정식 풀어야 돼. 인수분해 해봐야지. 그래서 알파 베타의 모양을 잡아주는 거야. 얘가 기초탄탄 11번이었고 이번에는 12번 한번 보자.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갖고 합 S10 구해달래. 우리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너 등차 수열 합공식 정확하게 알고 있니? 지금 그거 물어보는 문제지? 근데 어떤 힌트를 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로 바꾸자. 첫째 항은 2였고 공차는 4였대.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힌트를 보자마자 저 D가 등장하는 합공식을 알았어야지. 우리 등차 수열 합공식이야. 2분의 n에다가 2 플러스 n-1 D라는 공식이 하나가 있었고 아니면 2분의 n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공식이 있었고 우리 문제는 D 알려줬으니까 요 공식 써가지고 안에다가 쏙 대입 한번 해보자. 그래서 S10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분모는 2분의 나 n 대신에 10 넣고 있어. 첫째 항 2였으니까 4에다가 n 하나 줄어들었어. 그리고 공차인데 공차 우리 문제에서 4라 그랬지. 그래서 싹 계산한 다음에 해도 괜찮고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약분까지 한번 시켜보자. 나 여기로 약분시킬게. 그럼 2였으니까 약분해서 2 됐고 나 2였으니까 약분해서 2 됐어. 그럼 지금 앞에 10 곱해져 있고 2에다가 18 더했으니까 20 둘 곱해주면 정답은 200이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는 S10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00이었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 등차 수열의 합공식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두 개의 공식 중에서 문제 조건 만족하는 공식 골라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기초탄탄 12번 문제였지. 그리고 이번에는 13번 한번 보자. 요식 잘했어. 같이 한번 해볼게. 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기. 즉 D가 2인 거지. 나 그런 등차 수열이 있었는데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거고 S10가고 A64하고 같다 그랬어. 우리 저식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S10이라는 건 2분의 10이었으니까 10, 첫 장 모르니까 2A, n 하나 줄어들었어. 거기다가 공차 곱해야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좀 더 정리. 나 요거 요렇게 약분까지 시켜볼까? 나 앞에 10 곱해져 있고 나 2로 나눠버렸어. A에다가 2로 나눴으니까 9만 남았지 지금. 얘는 9야 9. 근데 얘가 누구하고 똑같냐면 A64. 우리 A64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63개. 근데 그 공차가 지금 2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63 곱하기 2. 그럼 이제 전개 한번 해볼까? 나 전개했더니 10A에다가 전개했더니 90이었는데 그게 누구하고 똑같냐면 A 더하기 2 곱했으니까 126. A 넘어가니까 9A 됐고 90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뺐으니까 36 됐어. 따라서 만족하는 A 값은 4인 거지? 마지막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나 우리 문제는 10번째 항 구하는 게 목표였어. 그럼 다시 한 번씩 만들어야지. 방금 전에 내가 찾은 건 A값. 그럼 10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9번 띄어가주면 되는데 첫째 항은 4였던 거고 공차 2였으니까 18 더해주면 22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 A20 구해달라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22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합공식하고 그리고 일반항에 대한 식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지. 얘가 1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4번 한번 해보자. 두 자연수 A, B 저런 거 잘 봐야 돼. 요 문제 조금 낯설었을 거야. 지금 두 개의 자연수 A, B가 있었어. A하고 B는 둘 다 자연수야. 개수 세기 위한 숫자야. 근데 저 A, B를 가지고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B인 등차 수열을 가지고 10번째 항까지 쭈루룩 더했어. 그게 20 나왔어. 그때 모든 A 더하기 B의 값을 합이래. 나 A 더하기 B를 그냥 구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모든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 저게 딱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닌가 봐. 즉 케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지? 우리 공식 한번 써보자. 나 10번째 항까지의 합공식 쓸 거야. 즉 S10 구할 거야. 공식은 2분의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0.
첫째 항에다가 2배인데 그거 지금 2a인 거고 10번째 항이니까 하나 줄었어 9. 그리고 공차가 b였어. 그대로 뒤에다 곱해줘야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한 줄 더. 나 b가 누군지 모르니까 얘랑 약분시키자. 그래서 5에다가 2a 플러스 9b였거든. 근데 그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200이 된다 그랬어. 좀 더 약분. 나 5하고 약분시킬 거야. 결국 40 나오네. 무슨 식 나오냐면 2a에다가 9b 더하지 그거 40 나와. 아마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됐을 거야. 이 식까지는 잘 찾았을 텐데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식이 문자가 2개면 관계식 2개 나와서 연립방정식 예쁘게 풀어서 a, b 따닥 구했으면 좋겠는데 식이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대신에 뭘 준 거야 너희들한테? 그치, 자연수 조건. 그래서 이 문제는 자연수 조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 자연수 조건 때문에 내가 얘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케이스를 나눠 풀 때는 정답은 똑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개수가 작은 거보다는 그 문자 앞에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케이스의 개수가 적게 나와. 나 이 b가 누군지는 몰라. 자연수라는 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부터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b가 1일 때. 나 b에다가 지금 1 넣었더니 뭐 되냐면 2a 더하기 9. 그게 지금 40인데 계산 정확하게 하지 말고 나 요 수식 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쓰면 나 2a라는 애가 마이너스 9b 플러스 지금 40인 거지? 괜찮아? 그리고 여기다가 방금 1 넣었어. 그래서 2a가 결국 31인데 지금 왼쪽은 2a야. 무조건 짝수 나와. 근데 오른쪽에서 b에다가 1 넣는 순간 40 빼기 9니까 홀수 나와. 계산 정확하게 할 거 없이 이거 무조건 안 되는 케이스지. 탈락. 나 이번에는 b에다가 2 넣을 거야. b에다가 2 넣을 건데 이왕이면 나 여기다가 넣을게. 그러면 2a는 b에다가 2 넣었어. 나 마이너스 18 더하기 40 나왔네. 즉 22인 거지. 나 2a가 22라는데 만족한 나의 값은 11. 자연수의 문제 없지. 이렇게 하나씩 찾는 중. 나 b에다가 2까지 넣었어. 이번에는 b에다가 3 한번 넣어보자. 그랬더니 이 a는 b에다가 3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7 플러스 40인데 이거 13 나오잖아. 홀수라서 왼쪽은 짝수, 오른쪽은 홀수 탈락. 이번에는 b에다가 4 한번 넣어봤어. 그랬더니 이 a는 4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6 더하기 40이라서 4 나오는데 2a가 4였어. 그러니까 만족한 a 값은 2. 문제 없지. 그 다음에 이제 5인데 b에다가 5 넣을 테니까 봐봐. 나 b에다가 5 넣는 순간 2a가 5 넣었더니 마이너스 45 플러스 40인데 이거 지금 음수잖아. 우리 a, b 자연수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났지. 그래서 내가 개수가 큰 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케이스가 훨씬 더 적게 나와. 그럼 나 만족하는 a 값 지금 2개 나왔지? 첫 번째 a가 2 그리고 b는 4. 우리 아까 계산한 거 다시 한번 읽으러 가보자. 우리 앞에서 계산한 것 중에서도 a는 11, b는 2. 내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의 모든 값이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그 2개 값 더해주면 13인 거고 마지막에 b가 4인 그 케이스 더해주면 6. 그러니까 진짜 정답은 19였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 a 더하기 b에 한 물어보니까 정답은 19인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을 때에는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고 그럴 때에는 뭔가 저렇게 제한 조건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자연수, 정수로 딱 막아져 있을 때에는 이 개수가 큰 쪽으로 가지고 오는 게 그나마 케이스가 적게 나와. 얘가 기초탄탄 14번이었고 이번에는 15번 한번 보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번째 장까지 합을 SN이라고 부를 거고 나 SN이 S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이 문제가 사실 풀이가 거의 없거든. 근데 저 표현 자체를 너희들이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SN이 있잖아. S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그리고 S10하고 SM하고 같아진대. 나 그걸 만족시키는 10이 아닌 자연수 M이야. 우리 S10이라는 건 10번째 항까지의 합. 근데 있잖아. 합이 10이 아닌 다른 숫자까지 더하더라도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나 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공차는 2라 그랬거든? 나 계속 2를 더하면서 숫자가 커지고 있는 거야. 근데 SN이 S10보다 크거나 같대. 저거 무슨 뜻이야?
S10 입장에서 생각해볼까? 나 S10이라는 애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n을 가지고 오든지 간에 S10이 제일 작다는데 이거 무슨 뜻이야? 이 S10이라는 애가 최소값이란 얘기지. 나 어떤 애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S10에서의 값이 가장 작아. 그 얘기는 S10이 최소란 얘기잖아. 그럼 뭘 더해야지 최소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열은 공차가 2야. 계속 2를 더하는 중이기 때문에 점점 값이 커지고 있어. 나 A1, A2, A3 나갈수록 점점 값이 커져. 근데 그 커지는 값을 가지고 더했는데 10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가 최소래. 그 얘기 무슨 뜻인 거야? 나 왜 11번째가 아니라 10번째에서 끝났을까? 11번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 더하게 되면 오히려 값이 커진다는 얘기잖아. 이때까지가 최소였으니까. 우리 더했을 때 값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그런 수는 뭐야? 그치, 0 이상인 그런 숫자지. 물론 0이 되는 순간에선 값이 그대로겠지만 즉 0보다 큰 숫자를 더하게 되면 값이 커지겠지. 즉 이때까지가 딱 최소란 얘기는 이때까지가 딱 음수인 범위 안에 껴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나 A10 있었고 A11 있었어. 근데 A10까지 더했 그 순간에서 최소란 얘기는 결국 A10하고 A11에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0을 거친다는 얘기지. 물론 0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이에서 이런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10번째 항까지 더한 그 S10이 최소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럼 나 이제 요 조건 가지고 부등식으로 만들자. 즉 부호의 변화가 생겨야 된대. 어느 부분에서? 요 A10, A11 저 부분에서. 즉 A10이라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았고 또는 A11이라는 그 아이는 A11이라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았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S10하고 SM하고 같다 그랬어. 나 우리 이 케이스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A10이 0이었다면 그때는 나 S10하고 뭐가 같을까? 나 A10이 0이야. 우리 숫자에서 0이라는 건 어떤 역할이야? 그치, 더하나 마나지. 나 10번째 항 더하나 마나야. 10번째 항은 0이니까 결국 9번째 항까지 더한 거하고 같겠네. 한 번 더. 나 우리 S10이라는 거 0 이상이었을 텐데 만약에 A11이 0이었다면 그거 무슨 뜻이야? 나 S10하고 누가 똑같아? 10번째 항하고. 11번째 항이 0이라며 그러니까 11번째 항은 더하나 마나인 거지. 즉 내가 원하는 S10하고 같아지는 가능한 m의 값은 뭐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9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일 수도 있는 거야? 11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뭘 구하는 거냐면 A1을 구해주는 거지. 나 A10이 0일 수도 있고 A11이 0일 수도 있지. 그럼 내가 원하는 A 값들은 요 항들에서 찾아야겠다. 그럼 이제 나 A10이 0인 케이스 한번 먼저 볼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A11이 0인 케이스를 볼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A10이 0이었어. 즉 A 플러스 9D가 0인 케이스야. 근데 우리 공차가 2라 그랬어. 즉 이거 18 나오지. 따라서 이때 첫째 항은 마이너스 18인 거고 두 번째 나 만약에 A11이 0이었어. 그때는 우리 A11이라는 거 A 플러스 10D인 거잖아. 근데 D가 지금 2였으니까 요거 20인 거지. 따라서 20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20이었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가능한 모든 A1을 다 더해달라 그랬어. 가능한 A1 요렇게 두 개 나왔으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38인 거지. 그래서 요 문제가 풀이 자체가 많진 않아. 이것도 내가 굳이 풀어서 써준 거고. 근데 어떤 과정이 필요했어? 요 과정을 좀 너희들이 이해했어야 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열은 공차가 2였어. 즉 자꾸 커지고 있어. 자꾸 커지는데 S10이 제일 작대. 10번째 항까지 더한 그 순간이 가장 작은 값이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지. 얘가 15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6번 문제 한번 해보자. 우리 수열 공부하는 중인데 대뜸 로그 나왔지. 그래서 우리 항상 옛날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할 때에는 이렇게 문제 가지고 복습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너희들이 모른다는 게 확 느껴지거든. 지금 두 개의 숫자가 있었어. 로그 3의 2분의 1, 로그 3의 18. 근데 그 두 개의 숫자 사이에다가 이 10개 숫자를 쏙 집어넣은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수열이 됐냐면 등차 수열이 됐어. 그리고 내가 원한 거 그 알맹이에 들어있는 값의 합이야.
모양 만들어 볼게. 나 맨 처음에 로그 3의 2분의 1이 있었어.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는 로그 3의 18이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이거 쏙 껴넣은 거야. A1, A2, 땡땡땡 나가다가 A10. 그러니까 여기에 뭐 나와야 돼? 로그 3의 18이 있겠지. 근데 얘가 무슨 수열이라 그랬냐면 저 안에다가 저렇게 10개의 숫자를 껴넣어서 만든 이 수열도 등차 수열이었대.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나 이런 애들 누군지 모르잖아.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것만 알아. 맨 앞에 맨 뒤에 걸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합이야. 무슨 공식 생각나야 돼? 그치, 첫 번째하고 마지막 항이 등장하는 합공식이 생각이 나야지. 자, 얘 가지고 합공식 한번 써보자. 근데 그 합공식 쓸 때 나 지금 몇 개 더했어? 합공식 쓸 때? 가운데에 지금 10개 있어. 양쪽에 하나씩 2개 있어. 총 몇 개야? 12개짜리 합공식이야. 분모 2분의 항의 개수 12개. 첫 번째 항은 로그 3의 2분의 1인 거고 마지막 항은 로그 3의 18인 거고 이거 계산한 거 까지 한번 해보자. 나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로그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똑같아? 그치? 밑이 똑같아. 나 밑이 같은 두 로그의 합이야. 진수끼리의 곱인 거지? 그거 한번 해보자, 여기. 그래서 얘는 약분시키면 6에다가 나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로그 3에 2분의 1 곱하기 18이니까 9. 이거 괜찮아? 근데 우리 9는 누구의 얼마야? 이거 3의 제곱이지. 그럼 2 앞으로 뚝 떨어졌어? 그치, 12인 거고 로그 3의 3은 1인 거지. 그래서 이만큼은 12였겠다. 이거 정답 아니지. 나 지금 방금 전에 구한 S12 저거 뭐야? 다 더한 거야. 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했어. 그게 12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요만큼 알맹이 쏙이잖아. 그럼 요만큼 알맹이 쏙 구한다는 얘기는 전체 합에서 이거 두 개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즉 전체 합인 12에서 뭘 빼버리면 되는 거냐면 로그 3의 2분의 1하고 로그 3의 18을 빼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 나 방금 전에 계산했지? 이만큼. 나 미시 같은 두 로그였어. 그러니까 곱했어. 로그 3에 9 나왔고 그거 몇 나왔었냐면 이만큼 2였잖아. 10에서 2 빼버리면 되니까 정답은 10.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저 아이가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 적어도 합은 10이 된다는 걸 구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 풀려면 등차 수열 합공식 알아야 돼.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 쓰는 문제. 나 이거 공차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 그리고 또 뭐 알아야 돼? 그치, 로그 계산. 나 미시 같은 두 로그를 가지고 더했어. 진수끼리 곱해주는 거야. 얘가 기초탄탄 16번이었고 이번에는 일반항하고 수열의 합 사이의 관계를 좀 보자. 얘도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수식으로 정리해보는 거야. 너희들 일반항 단어 기억나? 일반항 무슨 뜻? 그치, n번째 항 우리 기호로 못 쓰기로 했어? 그치, an. 그리고 수열의 합. 우리 수열의 합이라는 거 합의 기호 썸에서 따와서 그치, sn 쓰기로 했지. 그리고 sn은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 n번째 항까지의 합. 근데 저 두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내가 예제 쓸 테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SO-S4였어. 이거 무슨 뜻이야? 나 5번째 항까지 쭉 더했어. 거기에서 4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한 걸 몽땅 날려버렸다? 끝에 하나 남아있어. 그거 두고 마지막에 더한 AO지. 다시 한번. 나 S10-S9 이거 무슨 뜻이야? 나 10개 쭉 더했다? 거기서 9번째 항까지 합을 통째로 날렸어. 끝에 하나 남았는데 그거 A10인 거지. 이번에 거꾸로 한번 만들까? 나 H를 갖고 싶어. H. 나 H에 등장하려면 7개 우선 더해야지. 마지막에 있는 H만 남기려면 그 앞에 것까지 몽땅 빼버리는 거야. 이해돼? 이제 식만 되자. 우리 수열에서의 목표는 항상 AN을 구해야 되지. 나 n번째 항까지 합구하려면 SN 가지고 와야 되고 마지막에 있는 얘만 남기려면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날려버려야 돼. 근데 문제가 좀 있어. 얘는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n의 범위가 막아줘야 된다. 나 만약에 n이 1이야. 그럼 나 S 0 됐지.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거 없잖아. 따라서 얘는 언제 쓸 수 있는 수식이냐면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수식이야. 그럼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A2부터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A1은 어떻게 찾아? A1? A1은 우리 누구하고 똑같아? 그치, S1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나 Sn-S, n-1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건 그때 일반항은 n이 2 이상일 때만이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구한 A1하고 문제에서 준 S1이 달라. 그럴 때에는 문제에서 준 Sn으로 구한 S1이 진짜인 거야. 그럼 우리 S1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인 A1을 구해줄 수 있어. 그래서 요 수식 이용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 기초탄탄 17번이야. 그래서 이제는 등차 수열이 아니더라도 SN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항해값을 찾아줄 수 있다. 지금 우리 문제에 어디에도 등차라는 단어 없어. 근데 대뜸 뭘 알려줘? SN을 알려줘. 합이잖아.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A1, A5를 물어봐. 첫 번째 A1. 나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해? 나 SN밖에 모르는데. 첫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까지 합하고 같지? 요거 괜찮아? 그럼 이제 요거 어떻게 풀어? S1은? 그래서 n에다가 1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4-2가 되니까 요거 2였겠다. 똑같이 한 번 더. 나 이번에 구하고 싶은 건 A5야. 나 다섯 번째 항 궁금한데 그러면 일단 5개를 더해야지. 그리고 다섯 번째 항만 남기려면 그 앞에 것까지 몽땅 버려버리는 거야. 그럼 S5니까 n 대신에 5 넣어주면 되지. 4 곱하기 25 마이너스 10. 거기에서 4 대입했어. 4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8 요거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앞에 거 봤더니 100 빼기 10이어서 90인 거고 뒤에 거 봤더니 나 64였어. 거기에서 8 빼주면 되겠다. 즉 56인 거지. 나 여기서 이거 뺐어. 34였겠네. 우리 문제 첫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을 가지고 더해달래. 2하고 34 더했으니까 정답은 36.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르는 수열이더라도 SN이라는 합에 대한 식만 주어져 있다면 내가 원하는 항들을 구해줄 수 있는 거야. 일반 항까지도 구해줄 수 있는 거지. 야, 기초탄탄 17번이었고 이번에는 18번 보자. 그래서 이게 생긴 게 낯설어서 그렇지 계산식이 진짜 간단하다. 오히려 등차 수열 앞에서 문제 복잡하게 풀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야. 지금 SN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k야. 누군지 전혀 몰라. 근데 A4가 마이너스 2였대. 나 A4 어떻게 구해? A4? 나 어떤 수열인지 몰라. 대신에 합을 알아. 나 A4 등장하려면 일단 네 번째 항까지 더해야지. 마지막에 있는 애만 남기려면 쭉 빼버려야지. 그 앞에 것까지. 그럼 S4란 얘기는 결국 n에다가 4 넣어주면 되는 거고 S3이란 얘기는 n에다가 3 대입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n에다가 4 넣었더니 5분의 k 플러스 4 거기에서 n 대신에 3 넣었으니까 4분의 3 넣었으니까 k 플러스 3. 나 이거 뺄 건데 뭐부터 해야 돼? 통분부터 해야겠다. 식 잘 봐. 나 여기다가 4 곱했어. 4에다가 k 플러스 4인 거고. 나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는 뭐 곱해야 되는 거야? 원래 없었던 5 곱해줘야 되는 거지? 조금 더 정리해볼게. 결국 분모는 20분의 전개까지 해보자. 4k 플러스 16 그리고 부호조심. 나 5k인데 마이너스 5k이고 곱했더니 15인데 마이너스 15인 거고 즉 얘는 20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 거지. 근데 그 값이 우리 문제에서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랬어. 우리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서 정리. 둘 따닥 곱하니까 마이너스 40이고 분모 없다는 얘기는 1 숨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갖고 와줬어. 마이너스 k 플러스 1로. 넘어가니까 좌변 k만 남았고 우변 플러스 40이니까 41이었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K값 구해주는 문제였지? 따라서 정답은 41 나와주면 되지. 그래서 기초탄탄 18번 같은 경우도 SN 주면서 A4 힌트로 줬어. 나 A4니까 네 번째 항까지 쭉 더해서 그 앞에 거인 세 번째 항까지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19번 한번 해보자. 우리 또 뭐가 나왔어? 그치, 로그 나왔다. 지금 수열 AN이야. 누군지 몰라. 등차인지도 모르고. 나 저런 수열 AN에 대해서 이만큼을 만족할 때 A6을 구해달라 그랬어. 나 이거 너무 길잖아. 좀 예쁘게 써보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간단하게 결국 SN인 거지. 다시 한번 써보면 지금 로그 2의 SN 그게 바로 n 플러스 2라 그랬어.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A6이야. 나 SN을 주면서 A6 물어봐. 그러니까 SN식부터 정확하게 찾아야겠지? 나 SN 꺼내고 싶어. 근데 그게 진수에 있어. 나 이 SN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SN은
그치. 나 이거 로그에 대한 정의.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즉 2에다가 나 이거 너무 무거워서 머리 위에서 떼굴떼굴 떨어졌어. 2의 n 플러스 2인 거지. 얘가 지금 SN이야. 근데 그 SN을 가지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건 A6. 그럼 여섯 번째 항 구하려면 일단 6개를 더해야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몽땅 빼버려야지. 그러면 S6이라는 건 6 넣어주면 되니까 2의 8제곱 마이너스. S5라는 건 5 넣어주면 되니까 2의 7제곱. 이 상태로 계산해도 괜찮고 나 같은 경우는 2의 7제곱으로 묶었어. 그럼 2 하나 남았고 뒤에 1, 즉 2 빼기 1이니까 의미 없지. 괜찮아? 그럼 나 이거 결국 몇인 거야? 2의 7제곱, 즉 128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A6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28인 거지. 그래서 19번 문제였는데 로그가 등장하면서 이만큼을 만족한다 그랬어. 그래서 저 A1부터 AN까지를 우리 간단한 표현 배웠잖아. 합에 대한 기호 SN으로 고쳐서 SN에 관한 식 찾아주고 그거 이용해서 A6까지 읽어내주는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20번 한번 보자. 거의 같은 형태인 거 느껴져? 이번에도 로그가 등장을 했지? 수열 AN의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요렇게 생겼대. 그리고 요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야. 나 로그 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지금 AK가 없어. 즉 일반항이 없어. 일반항 찾아줘야지. 그럼 AK 구하는 방법은 SK에서 그 앞에 것까지 몽땅 빼버려야지 SK-1을. 근데 문제에서 SN을 가는 식 줬으니까 문자만 바꿔버리면 되겠다. 그럼 SK라는 거 문자만 K로 바꿔주면 K제곱 플러스 2K. 여기에서 뭘 빼줘야 돼? SK-1. 나 K 자리에다가 N 자리에다가 K-1 넣어주는 거야. 즉 플러스 2에다가 N 대신에 다시 한번 K-1 이렇게 구해주면 돼. 식만 예쁘게 정리. 나 얘 가지고 전개할 건데 요만큼만 다시 한번. 나 이 식 K 제곱 나왔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지워졌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1만 남았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지워졌어. 남은 거 뭐밖에 없냐면 2K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즉 AK가 지금 2K 플러스 1인 거지. 그럼 이제 AK 나온 걸 로그 안에 넣었어. 즉 로그에다가 2K 플러스 1 이만큼이 진수야.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풀 때는 모양 똑같아야지. 오른쪽도 로그 만들자. 근데 지금 그 로그가 밑이 없는데 나 저거 무슨 로그야? 너무 많이 써서 밑 안 쓰기로 했잖아. 그치? 상용 로그. 즉 밑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지금?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오른쪽에 있는 2를 가지고 다시 쓰면 10의 제곱이었겠다. 즉 얘는 지금 로그 100인 거지. 나 다시 한번 쓸게. 로그 2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작거나 같아. 로그 100보다. 이 식이지? 나 지금 로그가 상용 로그였어. 즉 밑이 10이었어. 증가는 애야. 우리 증가는 애는 진수 떨어질 때 그대로 부등호 방향 유지하면서 떨어져 주는 거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떨어져야 돼. 즉 2K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작거나 같아. 100보다. 그러니까 2K는 99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K는 2분의 99보다는 작거나 같고 즉 49.5보다는 작거나 같았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자연수이면서 가장 큰 거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9인 거지. 당연히 진수 조건 만족하지? K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SN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건 AK였어. 그래서 그 안에다가 AK 쏙 집어넣어서 로그에 관한 부등식 풀어줬는데 모양 맞춰야지. 나 밑 안 써있다는 얘기는 상용 로그란 얘기야.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등비 수열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 한번 해봤잖아. 그리고 나서 등비 수열이라 훨씬 더 너희들이 좀 공식이라든지 모양이 익숙할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배웠던 그 흐름 그대로야. 이름 먼저 보자. 등비 수열 무슨 뜻? 항들 사이에 그치 비가 같은 수열. 나 항들 사이에 비가 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1, 3, 9, 27 이런 수열들. 그럼 항들 사이에 비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나 다음 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자. 나 1에다가 어떻게 했더니 3되고 3에다 어떻게 했더니 9되고 9에다가 어떻게 했더니 27 됐어? 그치? 3씩 지금 곱해주고 있지.
이거 괜찮아? 그래서 항들 사이에 비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나 일정한 수를 어떻게 해서 만든 수열이냐면 곱해서 만든 수열인 거야. 우리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었고 그 일정한 차를 공차라고 불렀지. 나 여기서는 계속 곱하는 그 일정한 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비라고 부르고 문자로는 R을 쓰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예제로 들어준 여기서는 공비가 3인 상황인 거지? 그럼 이제 역시나 일반항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로 고쳐보자. 우리 원래대로라면 등비 수열이었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땡땡땡 나가다가 내가 제일 궁금한 건 항상 n번째 항.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나 그 첫째 항이라는 거 그치 A인 거고 둘째 항이라는 건 나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 곱해서 만든 수열,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 곱해서,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 곱해서 A에다가 공비 한 번 곱했으니까 AR인 거고 공비 하나 더 곱했어 AR의 제곱, 공비 하나 더 곱했어 AR의 세제곱. 규칙 봐야 돼. 그랬더니 A에는 모양 자체는 A의 R일 건데 지수가 실제 내 번호보다 하나 작지. 따라서 n-1제곱. 이게 일반항 공식인 거야. 다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라는 애는 모양 어떻게 생겼냐면 A 아래 n-1제곱. 나 이 안에 문자 뭐 들어가는지 봤더니 A하고 R 들어가. 우리 이 A라는 거 뭐였냐면 제1항, 첫째 항이었지. 그리고 R이라는 거 뭐였어? 나 얼마씩 곱하는지 바로 그 공비였어. 그리고 네 번째로 나 무슨 특징이 있었어?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항, 여기에서는 등비 중항이라는 애가 나와.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 등장하는 가운데 항이라는 애고 우리 등비 수열에서 가운데가 등장해야 되니까 항이 적어도 3개는 나와야 되지. 우리 지금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뒤에서 앞에 항을 나눠버리면 그 비가 같겠지. 따라서 x 나누기 a라는 거 공비일 거고 b 나누기 x라는 것도 공비일 거야. 좀 더 예쁘게 쓰면 a분의 x가 결국 x분의 b인 거고 대각선끼리 곱해버리면 x제곱이 a, b인 거지. 그래서 물론 얘를 가지고 x는 그 표현으로 바꿔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이 자체로 기억을 해놓자. 나 가운데를 제곱한 것은 양옆에 거 곱한 거와 같아. 그래서 등비 중항에 대한 공식이었어. 그래서 우리 크게 4가지에 대해서 봤고 다시 한번 보자. 우리 등비 수열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 비가 같은 수열. 우리 항들 사이에 비가 같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라 그랬지.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곱할 때 그 일정한 수, 계속해서 곱하는 수를 공비라고 부를 거고 항상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 일반항, 천하무적이라 그랬어.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 구하기 위해서는 AR의 n-1제곱이고 그리고 등비 수열에서도 등비 중항이라는 게 있어. 등비 수열에서의 가운데 있는 항 공식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었어. 우리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좀 해보자. 첫 번째로는 일반항하고 수열의 합.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거 n번째 항 AN이었고 수열의 합이라는 거 SN이었어. 근데 그 SN을 가지고 적절히 조절해주면 내가 원하는 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비 수열. 그래서 비가 같은 수열,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야.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등비 수열이랑 친해질 수 있도록 문제들 좀 더 다양하게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